안녕하세요, 오케이컷 권정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해볼 카메라는 파나소닉 S9입니다. 파나소닉 S9은 예쁘고 작고 가벼운 컨셉의 풀프레임 카메라입니다. 거기에 다양한 프리셋을 먹여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리얼타임 럿 기능이 강조되어 있고요. 그렇게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정 없이 SNS에 업로드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카메라예요. 럿을 넣고 럿이 입혀진 결과물을 그대로 찍어낼 수 있는 이 리얼타임 럿이라는 기능은 사실 기존 파나소닉 바디들도 다 할 수 있긴 했어요. 다만 사용하기에 직관적이지는 않아서 많은 분들이 쓰는 기능은 솔직히 아니었죠. 근데 이번에는 루믹스 랩이라는 어플이 생겨서 어플에서 전문가분들이 만들어 놓은 럿을 쉽게 다운로드 받고 바로 카메라에 적용할 수 있는 데다가 이미 찍은 사진도 어플로 불러와서 스마트폰에서 색감 필터 씌우듯이 럿을 입히고 바로 SNS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간편하긴 해요. 게다가 이 루믹스 랩에 올라와 있는 럿들이 종류도 많고 퀄리티도 좋았고요. 본인의 취향대로 럿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필터 먹이면서 찍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재밌게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도 이 리얼타임 럿이 S9의 가장 큰 특징인 만큼 열심히 활용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되게 재밌어 하면서 찍다가 결국 며칠 지나다 보니까 표준이나 시네 D2나 뭐 라이카 모노크롬 이렇게 원래 쓰던 게 더 이쁘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색감을 먹여가지고 찍는 게 트렌드라고 하던데 확실히 저는 인싸 스타일은 아닌 거 봅니다. 무게는 406g이고요. 배터리 SD카드 꽂고 488g 정도 나오는데 풀프레임 치고는 정말로 가벼운 편이긴 합니다. 디자인도 약간 라이카 M 바디 비슷하게 네모지고 깔끔하게 생겼는데 색상도 다양하게 지원을 해줘서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는 카메라는 블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제트 블랙을 골랐지만 다른 컬러들도 상당히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카메라가 당연히 그렇지만 그립감은 좋지 않고요. 그래도 엄지 그립 정도는 있어서 렌즈 없이 들면 괜찮거든요. 문제는 L마운트의 S9과 어울리는 작고 가벼운 렌즈가 딱히 없다는 겁니다. 파나소닉 f1.8 달렌즈나 2060 렌즈 같은 것들은 작고 가볍긴 한데 S9과 어울릴 정도로 작고 가볍진 않고요. 디자인적으로도 뭔가 이거다 싶은 모양새를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시그마의 35mm f2 렌즈 같은 것들도 그나마 외모는 좀 잘 어울리던데 S9에는 너무 무겁고 너무 커서 밸런스가 잘 안 맞았고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L마운트 중에서는 시그마 45mm f2.8 렌즈? 정도밖에 마땅해 보이는 렌즈가 없더라고요. 이 S9에 어울리는 렌즈가 빠르게 나와줘야 이 카메라가 더 가치 있게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카메라를 한번 살펴보면 두 개의 다이얼이 있고요. 셔터 버튼에 붙어있는 다이얼로 조리개를 조절하고 후면의 다이얼로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게 됩니다. 후면 다이얼은 버튼의 기능도 겸하고 있어서 ISO 조절도 수월하고요. 포커스 관련 옵션, 화이트 밸런스, 드라이브 모드 등에 접근하기도 쉽습니다. 커스텀 가능한 Q 버튼 메뉴 좋고 터치 가능한 조작도 좋고 상단에 노출 보정 버튼도 있고 파나소닉이 항상 사용하는 모드 다이얼도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AF ON 버튼까지 남아있고 괜찮아요. 그리고 S9의 존재 이유라고 볼 수 있는 럿 버튼도 있는데 각종 버튼과 다이얼들은 작은 바디라서 제가 크게 기대를 하지 않은 것 치고는 생각보다 부족함 없이 잘 갖춰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면 휠의 감도는 살짝 아쉽더라고요. 너무 쉽게 돌아가기도 하고 휠을 돌리면 보통 딱딱 걸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 간격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딱 걸리는 느낌이 들지도 않았는데 수치가 변경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뭔가 조작감이 아쉬웠어요. 그리고 리뷰 버튼 같은 경우에 엄지 그립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잡을 때 실수로 계속 이 리뷰 버튼을 누르게 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파나소닉답지 않게 방진 방적을 지원하지 않고요. 하단 나사홀이 상당히 앞쪽으로 쏠려 있어서 단단하게 플레이트를 고정하고 싶을 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줍게 닫혀있는 핫쇼 커버를 열어보면 접점이 없는 반전 매력도 있습니다. 핫쇼가 아니고 콜드쇼였어요.
그래도 단점들의 경우에 뭐 카메라의 컨셉을 생각하면 대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역시나 카메라의 컨셉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조작감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뷰파인더가 없어요. 참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인데, LCD는 3인치에 184만 도트 수입을 액정으로 파나소닉 액정들이 늘 그랬듯 밝고 컬러도 좋고 만족스럽긴 한데, 액정을 암만 최대 밝기로 놓아도 밝은 날 야외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요. 뷰파인더가 없는 다른 카메라들, 예를 들면 소니 GV-E1 같은 카메라는 1200만 화소의 완전 영상용 카메라니까 그럴 수 있다 치고, 뭐 Z30이나 GV-E10 같은 애들은 보급기 엔트리 카메라니까 그렇다 친다 해도 S9은 뷰파인더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 카메라가 재미와 감성을 추구하는 취미용 카메라잖아요. 찍는 재미와 촬영 경험 그리고 감성 측면에서도 뷰파인더는 꼭 들어갔어야 어울리는 카메라인 것 같은데 참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아쉽다는 말이 너무 많이 하네요. 아무튼 뷰파인더는 너무 아쉽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카메라 왼쪽에 마이크 잭이 있고요. 마이크 잭은 스위블 액정과 간섭 없는 위치에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USB-C와 HDMI가 우측에 위치하니 이런 포트들을 사용하면서 촬영을 하려면 그립을 잡기가 힘들어서 상당히 불편하고요. 암만 찾아봐도 이어폰 잭이 없죠. 네, 이어폰 잭이 없다는 것도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메모리 카드는 배터리실에 들어가고 UHS-2까지 지원하는 SD카드 슬롯이 하나 있습니다. AF는 779개 위상차 AF 포인트를 탑재했습니다. AF-S는 뭐 당연히 좋고요. AF-C의 경우에도 최신 펌업으로 상당히 개선된 S5 마크2와 동일한 AF 성능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피사체 추적을 놓으면 인물의 뒷모습이건 옆모습이건 상당히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피사체가 작아도 추적이 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상황에서도 검출 능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었고요. 연사시 AF의 경우에도 잘 따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동물을 촬영할 때 역시 눈검출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AF는 충분히 부족함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루믹스 S9의 기록 화소는 6000x4000이고요. 유효 화소는 2420만원짜리 카메라입니다. S5 마크2와 동일한 센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로우 파일이 12비트로만 촬영이 가능하고 기계식 셔터가 없이 전자 셔터로만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지 퀄리티는 다소 아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로우 파일의 안부 5스탑 복원 테스트를 해보면 자세히 살펴봤을 때 S5 마크2의 기계식 셔터보다는 안 좋은 것을 보실 수 있긴 하고요. 차트를 촬영한 파일의 용량은 로우가 22.19MB 정도고, JPG는 파인과 스탠다드 두 가지로 나뉘고요. 파인은 8.69MB 나왔고 스탠다드는 3.08MB 정도 나오는데 300% 정도 확대를 해봐도 큰 차이는 나지 않는 모습이라서 저는 파일 전송이나 공유가 편리한 스탠다드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상용 ISO 감도는 ISO 100에서 51200까지고요. 당연히 ISO가 올라갈수록 노이즈도 많아지고 선예도도 떨어지는 모습이지만, 뭐 컬러 노이즈는 없고 컬러 뒤틀림 같은 것도 없어서 ISO를 높여서 촬영할 때 저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참고로 전자 셔터만 사용하는 루믹스 S9의 고감도 노이즈 성능은 S5 마크2의 기계식 셔터에 비해서 딱히 떨어지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 다음 셔터도 한번 살펴보시죠. 이 카메라는 전자식 셔터로만 작동을 하는데, S5 마크2의 전자식 셔터는 리드아웃 스피드가 상당히 느려서 써먹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S9의 전자식 셔터는 리드아웃 스피드가 의외로 나쁘지 않습니다. S5 마크2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그 대가로 로우 파일이 12비트가 되어버리긴 했지만요. 참고로 S5 마크2에서도 연사를 하게 되면 로우 파일이 12비트가 되는데, 이때는 S5 마크2도 리드아웃 스피드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개선이 됐다기보다는 S9은 S5 마크2의 전자식 셔터로 연사 촬영을 할 때 이미지 품질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빨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리드아웃 스피드로는 벨로도 신경을 써야 되고, 실내에서 플리커 때문에 셔속을 높이기도 힘들고 아쉬운 부분이 꽤나 많았고요. 전자식 선막 셔터라도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운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셔터 스피드는 8000분의 1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 연사 성능인데, V90 소니 터프 SD카드로 테스트를 해봤고요. 로우만 찍도록 설정한 후에 고연사 모드에 놓고 찍어보면 AF-S일 때는 9연사, AF-C일 때는 7연사가 찍힙니다. 총 56장, 57장 정도 찍히고 버퍼가 차게 되고요. 버퍼 완전 회복은 7에서 8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초고속 30연사 모드도 있는데, 이 모드의 경우에는 AF-S건, AF-C건 간에 초당 30에서 32연사 정도가 찍히고 총 36장 찍히고 버퍼가 가득 차게 됩니다. 회복은 8에서 9초 정도 걸립니다. 연사 관련 스펙 역시 S5 마크2의 전자식 셔터를 썼을 때와 완벽하게 동일하고요. 연사 스펙은
나쁘진 않지만 또 좋다고 보기는 힘든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소프트밖에 안 돼서 젤로도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 성능은 일단 상당히 우수하다고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6K 420 10비트의 오픈 게이트, 그리고 DCI 4K 422 10비트, 그리고 S5 마크2의 다양한 녹화 포맷을 끝나누기 없이 모두 지원을 해줬고요. 심지어는 S5 마크2에 없던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MP4 라이트라고 3대2 오픈 게이트의 3840 2560의 해상도를 50mbps로 지원하는 기능이 생겼어요. 브이로그 촬영이나 기록 촬영 등 용량을 작게 할 필요가 있는 촬영이라면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화질은 3840 2160의 422 10비트 파일과 비교하면 이 정도 차이를 보여주는데 비트레이트 차이가 3배나 나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MP4 라이트에서는 프레임 레이트가 30pb밖에 안 되는데 24pb도 좀 촬영 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S5 마크2에서 지원하는 웨이브폼, 마커, 타임코드, 휘도 스팟 측광 이런 것들 모든 고급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역시 사용하기도 쉽고 퀄리티도 좋은 브이로그 지원하고요. 슬로우 모션도 크롭이 되긴 하지만 4K 60p 지원하고 FHD는 180p까지 지원을 하는 등 가격과 급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진짜 아쉬울 것 하나 없는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제한 녹화가 가능하던 S5 마크2와는 다르게 동영상 녹화 제한 시간이 생겨버렸어요. 6K와 5.9K는 10분, 4K들은 15분, FHD들은 20분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영상 기능이 정말 좋음에도 불구하고 녹화 제한 시간이 과하게 짧은 만큼 정말 짧게 영상을 찍는 분들에게만 적합한 카메라가 되어버린 것이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 다음은 동영상 고감도 노이즈 퍼포먼스도 확인해 보시죠. 4K 24p에 브이로그로 촬영을 한 후 기본 럿을 적용한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고감도 노이즈 퍼포먼스는 상당히 좋은 편이며 브이로그는 ISO 640과 4000에서 듀얼 네이티브 ISO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하신다면 더 효과적인 ISO 세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동영상에서의 롤링 셔터도 살펴보면 6K나 4K에서는 좋은 수준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크롭 모드를 켜게 되면 롤링 셔터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아지게 됩니다. FHD에서는 거의 롤링 셔터 부작용이 없는 수준이고요. 게다가 파나소닉 특유의 엄청난 손떨방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기본적인 바디 손떨방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핸들드 촬영을 하건 가볍게 걸으면서 브이로그를 하건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그냥 바디 떨방만 켜고 다니셔도 되고요. 거기에 디지털 손떨방 기능들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 손떨방 성능도 최신 펌업에서 업데이트된 S5 마크2의 손떨방 성능과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역시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파나소닉의 손떨방은 풀프레임 최강임에는 틀림이 없고 역시 이것도 끝나누기 없이 작은 바디에 그대로 물려둔 모습이었어요. 네, 그리고 배터리 및 발열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배터리는 파나소닉 S5 마크2와 같은 2200mAh짜리 DMW BLK21을 사용하고요. 4K 24p 422 10비트로 놓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15분짜리 클립이 5개가 생겼고 6번째 클립 때 2분 후 발열로 촬영이 종료됐으니까 총 77분 촬영이 지속됐습니다. 이때 배터리는 2칸 정도 남아있었고요. 충분히 식힌 다음에 다시 촬영을 시작해서 배터리가 다 닳을 때까지 촬영을 하고 녹화된 클립의 시간을 합쳐보니까 총 122분 동안 녹화가 되는 모습이었어요. 전반적으로 배터리 퍼포먼스는 아주 좋았고 발열 퍼포먼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왜 15분 제한을 걸었는지 좀 의아하더라고요. 추후에는 꼭 30분 정도로 제한을 풀어줬으면 해요. 그리고 USB-C 포트로 충전도 가능한데 의외로 좀 느려요. 5에서 6W 정도로 충전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줌이라는 것도 한번 보고 넘어가죠. 이게 사진과 영상에서 다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에서는 그냥 원본으로 찍고 크롭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뭔가 살짝 더 좋긴 한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사진은 하이브리드 줌이 딱히 큰 의미가 없었고요. 영상에서는 상당히 쓸만한 기능이었습니다. FHD에서는 최대 망원에서 3배까지, 4K에서는 최대 망원에서 1.6배까지 확대가 되는데 4K에서는 같은 사이즈로 확대를 해보면 유의미하게 하이브리드 줌으로 확대한 것이 화질이 좋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은 급할 때 정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저는 파나소닉 카메라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S9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종류의 카메라였어요. 저는 범용성이 좋은 카메라,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특화된 카메라보다는 두루두루 이것저것 다 잘하는 카메라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사진용 카메라인데 14비트 로우가 안 되고 기계식 셔터도 없고 뷰파인더도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게 느껴지는 사람이고, 영상용 카메라인데 10분, 15분의 촬영 제한이 있고 이어폰 잭이 없고 이런 거를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요.
반면 이 카메라의 주요 장점은 저한테 또 크게 어필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카메라가 예쁜 건 사실이고 저도 예쁜 카메라 좋아하긴 하는데 S9에는 아직 어울리는 렌즈가 없었고 리얼타임 럿이라는 것도 재밌는 기능인 건 맞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활용을 해봤는데 그래도 제 취향은 파나소닉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표준이나 라이카 모노크롬의 색감이 더 좋았어요. 루믹스 랩에서 만드는 리얼타임 럿도 물론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가끔 필요할 때는 저는 다빈치 리졸브로 럿을 만들거든요. 그런 저에게 좀 너무 제한되는 부분이 많았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 카메라가 안 좋은 카메라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사진 영상업을 하니까 일을 하면서 이제 막 각 분야의 마케팅 담당자분들이랑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거든요. 최근에 어떤 분에게 들었던 인상 깊은 말이 있었는데 요즘 소비자들에게는 뾰족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S9을 써보면서 딱 와닿는 말이었어요. S9은 소위 말하는 육각형 카메라, 그러니까 맞는 카메라가 절대 아니거든요. S9은 일단 상업 활동 하시는 분들은 고려하지 않은 카메라고 로우로 사진을 찍고 보정하는 것을 즐기는 분들을 생각하는 카메라는 아닙니다. 토크쇼나 인터뷰 등 호흡이 긴 영상이나 유튜브를 만드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카메라도 아니에요. 이 카메라는 취미 유저분들을 위한 카메라고 리얼타임 럿으로 그때그때 필터를 씌워보면서 예쁜 사진을 찍는데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을 위한 카메라고 짧은 틱톡이나 릴스나 쇼츠 같은 것들 만드는 분들을 위한 카메라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S9이 타겟팅하는 대상이 아니었던 거고 그래서 이 카메라를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었고 그래서 리뷰도 생각보다 참 힘들었네요. 그래도 파나소닉이 뭔가 완전 전문가들을 위한 카메라만 만드는 브랜드라는 인식을 좀 벗어 던지고 좀 더 대중 친화적이고 소위 인싸스러운 카메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칭찬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카메라들을 계기로 카메라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번 영상은 파나소닉 루믹스 S9 리뷰였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케이컷 권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